여기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물건들이죠.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을 테고 그 이후 또 다른 누군가의 편리를 위해 기능이 빠지거나 더해지거나 혹은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기도 했을 텐데요. 너무나 자연스레 이것들을 사용하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렇다면 이 물건들의 출발엔 무엇이 있을까? 혹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과 서비스들의 시작점을 알아보고 의미까지 짚어드릴게요. 오늘의 알파, 우리가 몰랐던 어떤 물건들의 역사입니다. 주말에 집에 누워있다가 심심하면 넷플릭스를 켜요. 저만 이런 건 아니죠? 요즘 OTT 서비스가 여럿 있지만 넷플릭스를 제일 많이 보는 건 바로 이 자막 때문.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온 게 2016년 1월, 벌써 7년 전이죠. 넷플릭스에서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친구가 한글 자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 왜? 우리는 한국어를 다 알아듣는데?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한글 자막이 나왔어요. 그것도 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출연자가 어떻게 놀라는지, 문소리는 어떻게 나는지, 출연자가 걸음을 어떻게 걷는지 등등 상황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알고 보니 그냥 자막이 아니라 CC라는 거였어요. 일반적인 번역 자막과 달리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해야 보이는 자막인 건데요. 그렇다면 이 CC를 직접 설정해서 봐야 하는 건 대체 누굴까? 넷플릭스의 공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청각장애인이에요. 지난 2011년 미국 청각장애인협회가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이유는 배리어 프리 자막이 부족하다는 것. 배리어 프리란 장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장벽을 없앤다는 뜻. 청각장애인도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대사와 상황을 자막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미국 청각장애인협회는 소송에서 승리했고 넷플릭스는 이후 대부분의 콘텐츠에 CC 자막과 음성 화면 해설을 제공하게 됐어요. 이 방침을 우리나라 넷플릭스도 적용한 거죠. 하지만 뜻밖의 비장애인들도 이 기능을 잘 사용하면서 화제가 됐어요. CC 자막을 켜고 보는 게 어느새 당연한 습관이 됐고 CC 자막이 있는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OTT를 고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티빙이나 웨이브에서도 CC 자막이 나오는 한국 콘텐츠를 꽤 만날 수 있더라고요. CC 자막은 이제 배리어 프리를 넘어선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준 물건들을 소개해 볼게요.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어린 조카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국민 애벌레 운동화, 나이키 다이나모 시리즈를 알고 계실 거예요. 뒤꿈치만 잡아주면 아이들 스스로 신을 수 있는 신박한 운동화인데 이 운동화는 플라이이즈라는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2021년 소개된 고 플라이이즈 시리즈도 있죠. 모양이 예쁜 데다가 다이나모처럼 핸즈프리, 손을 대지 않고도 신고 벗을 수 있다는 특징이 화제가 됐어요. 덕분에 나이키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는 물론 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허리나 무릎을 굽히기 힘든 노인 세대에서도 인기를 끌었어요. 플라이즈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매튜 와저라는 소년이 장애가 있더라도 스스로 신고 벗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달라는 편지를 나이키에 보내면서 시작됐어요. 실제 뇌성마비를 가진 대학생의 걸음걸이와 뛰는 모습을 분석해서 만든 모델도 있어요. 덕분에 비장애인들도 핸즈프리 신발이 필요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편리한 운동화를 신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를 닦을 때 어떤 칫솔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 전동 칫솔을 애용하는데요. 이렇게 칫솔모가 자동으로 회전하면서 입안 곳곳을 닦아주는데 일반 칫솔에 비해 힘을 덜 들이고도 양치질을 할 수 있어요. 전동 칫솔의 역사는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최초의 전동 칫솔이 무엇이냐는 회사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개발된 이유는 동일한 것 같아요.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양치질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물건이라는 거죠. 문 손잡이에도 이런 역사가 담겨 있어요. 이런 둥근 손잡이와 이런 레버형 손잡이 많이 보셨죠? 최근에 지어진 건물일수록 레버형 손잡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레버형 손잡이는 둥근 손잡이에 비해 적은 악력으로도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노년층이나 어린이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이런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연령, 성별,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2013년 캐나다의 밴쿠버시는 2014년 3월부터 모든 건축물은 둥근 손잡이 대신 반드시 레버형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발표했어요. 인권 선진국다운 면모죠. 밴쿠버시처럼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도 이런 레버형 손잡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흐름을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건축물에도 레버형 손잡이가 필수인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엘리베이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여행을 가기 위해 큰 캐리어를 들고 지하철을 탄다면 계단으로 오르내리기에는 너무 무겁고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으로 한 걸음만 움직이면 몸도 편하게 마음도 편하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언제부터 설치되기 시작했을까요? 2001년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가 추락했어요. 이로 인해 장애인 한 명이 사망했고요. 이 사고가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시작이 됐어요.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죠. 처음 약속했던 2004년에서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이 있어요. 여전히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 올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말해야만 하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2022년에도 또 한 번 해가 바뀐 2023년에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당시 약자와의 동행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 약자의 이동권 시위에 나서는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시장의 이런 행보는 장애인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고요. 목숨 건 투쟁이 만들어낸 지하철 엘리베이터의 역사,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물건과 서비스는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또 누군가의 편리를 위해 바뀌기도 하고요. 이제는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전동 칫솔, 문손잡이, 플라이이즈 시리즈, 넷플릭스 자막 앞에서 그 필요와 편리를 위한 요구가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의 알파 47초로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든 어떤 물건들의 시작점을 소개해 볼게요. 이제는 당연히 켜고 보게 되는 넷플릭스의 CC 자막. 그 시작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었어요. 손을 대지 않고도 신을 수 있는 나이키의 플라이즈 운동화는 뇌성마비 소년의 편지에서 시작됐고요. 전동 칫솔은 손에 힘이 없어 양치질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탄생했죠. 둥근 손잡이 대신 레버형 손잡이가 환영받는 이유. 악력이 약한 이들을 위한 디자인이기 때문이에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사용하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2001년 장애인 사망사고 이후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고요. 장애인과 약자를 위해 출발했지만 비장애인의 삶까지 편리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준 이런 물건들의 역사.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주목해야 하는 건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삶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에요.